네, 오늘 전국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전, 오후 계속 의원총회를 열고 있고요. 탄핵안 표결을 앞둔 국회,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지금 이 표결에 잠시 뒤 진행될 탄핵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교적 진솔한 담화였고 당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민주당은 대국민 담화가 아닌 방화 수준이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지금 여당 의총 현장 앞에 어떤 결론이 날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 내부 분위기 좀 취재가 됩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 뒤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뜻 대통령을 직격한 것처럼 들리지만 즉각 직무 정지, 즉 탄핵 찬성의 뜻을 내비친 어제와는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언급하고 국민의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면서 질서 있는 퇴진론 모색 가능성을 시사했고 나아가 민생 안정을 위해 총리와 당이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찬반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탄핵을 막겠다는 이유가 당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앞에 놓인 여러 결정에 있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국민을 바라보며 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담화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결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는 기류입니다. 실제 여당 의총에서 윤 대통령 담화가 비교적 진솔한 사과의 뜻 내용을 담았고 당의 요구사항이 반영됐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은 의총 정회 뒤 기자들에게 당 입장은 탄핵 부결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이번 담화를 계기로 그동안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던 일부 의원이 입장을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습을 하는 데 대한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탄핵으로 책임지겠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예. 조경태 의원은 탄핵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한 것이 맞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한 대표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한 친한계 의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담화를 두고 한 대표의 요구사항이 전반적으로 포함됐고 대통령이 많은 부분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안 부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은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과 거국 중립내각 구성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며 사실상 여권에서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찬성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야당 분위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국민을 업고 오로지 권력 연장을 위한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의 정치 야함만 보였다며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방화를 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진퇴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의 거취를 일임하겠다고 한 것은 두고 국민에 사과한 것이 아니라 탄핵이 두려워서 여당에 애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담화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은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말고는 길이 없다면서 대통령 탄핵 퇴진과 탄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리스크, 내란 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한 대표가 조기 퇴진이라고 말했지만 조기가 언제냐를 놓고 아마 또 논쟁이 되지 않겠느냐며 무의미한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그 자체가 반국민적, 반국가적이고 내란의 사실상 공범이라는 점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을 대안으로 검토하거나 그러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임시국회를 잘게 기간을 짧게 해서라도 탄핵될 때까지 한다. 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내란 수괴 처벌 등을 구호로 내걸고 시위 형태의 의원총회를 열고 이후에는 의원들 대다수가 함께 국회 정문에 운집한 시민들을 돌며 인사하는 등 막판 여론전에 열을 쏟고 있습니다. 네, 오늘 탄핵안 표결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오후 5시에 열릴 본회의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개입니다. 다만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보고가 제일 먼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후 표결 안건 순서는 김 여사 특검법이 먼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두 번째입니다. 탄핵안과 특검법 두 안건 모두 무기명, 수기투표로 이뤄질 전망인데요. 가결을 위한 조건은 각기 다릅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현재 의석 구조상 야권 의석을 모두 합치면 192석, 여당 의석은 108석이어서 양쪽이 모두 참전한다고 생각하면 안건 가결에는 이탈표 8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속 의원이 모두 108명인 국민의힘이 행여나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은 정족수 200명에 미치지 못해 아예 투표 불성립, 부결 처리가 됩니다. 결국 여당이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탄핵안 표결 때만 중도 퇴장할 경우 가부 투표수를 확인해보지도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 회의도 열렸는데 여야 폭로전만 불거졌다고요? 네, 정보위원회는 오전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1, 2, 3차장 등을 불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방침이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정원에 협조 요청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따져 물을 계획이었지만 공개 여부를 두고 이견이 불거지다 현재는 정회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박선원 간사는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장원 1차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홍 차장은 메시지에서 조 원장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국정원 정무직 회의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믿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성관 간사는 조 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홍 차장 경질을 건의한 이유에 대한 조 원장 측 입장을 전했는데요. 조 원장은 홍 차장이 계엄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면서 상황 판단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경질을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 사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이어인영 방첩사령관도 국회를 찾아 입을 열었는데요. 참담한 심정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군인은 명령을 따라야 할 뿐 맞는지 틀리는지 따지기는 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